인천 계양 4차 작전에 대한 네 번째 영상을 마무리할 즈음에 옥다우저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주고 있는 그 시간에도 탐사를 나왔다고 하면서 북한의 땅굴 굴착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하루 1.5m에서 최대 8m만을 파던 지하 땅굴 굴착거리를 요 한 달여 전부터 12에서 15m를 파다가 최근 10여일 전부터는 하루 최대 50m를 넘게 파댑니다. 뭔가 급한 일이 없고서야 이렇게 급하게 일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 긴장해 주시고 지하의 소리, 즉 폭음이나 땅이 갈라짐 현상과 나무가 갑자기 죽거나 개가 놀래서 땅을 보면서 연신 지저댄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짐승이 유산하거나 놀래서 뛰거나 물이 갑자기 마른다든지 평소와 다른 현상이 나올 시에는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연계한 땅굴이 아니라면 2, 3일 전부터는 지상으로 나오는 작업을 할 것이기에 유심히 살피면 반드시 뭔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조만간 남한에서 전쟁이 난다는 소문까지도 있는 바 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동양동 입구입니다. 요 아파트 우측에 있는 아파트 바로 접경 부분 10m 부분부터 지금 현재 위치가 오른쪽입니다. 지금 이 서 있는 방향이 저 멀리 보이는 부천에 있는 요 LPG가 좌측 지금 현재 중간에 LPG라고 보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무슨 건물이 큰 게 있는데 그 건물을 통과해서 부천 쪽으로 가는 라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걸어온 미터수를 보면은 근한 1km가 좀 넘는 그런 거리인데 저 멀리 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보이죠? 아파트와 붙어 있는 야산 그쪽이 박천동 군부대와 접한 연대와 접한 탄약고 뒷산이고요, 앞산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이 여기가 그 고등학교가 있는 중간에 그 운동장이 짝짝 갈라졌던 그 예일 고등학교가 있는 부분이고 좌측에 M자로 되어 있는 두 산이 좌측에 막루가 보이죠, 멀찌감치. 좌측 전봇대 바로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루가 가운데 센터 지금 센터 자리에 화면 정중앙에 막루가 보입니다. 여기가 탄약고 우측 지금 아파트가 접한 그 산 뒤쪽 거기가 탄약고거든요. 네네 한 바퀴 빙 돌리는 탄약고 우측인데 그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부천 쪽으로 가는 지금까지는 20개 라인이 4m, 2m, 6m에서 쟀더니 130m가 나와서 약각 사경으로 해서 틀으니까 120m 곱하기 나누기 20m 하니까 20개 하니까는 한 라인에 6m씩 딱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의 찾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동양동 들판입니다. 땅속에 동공이 있을 경우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땅속에 매설된 관로의 위치를 하우징을 가지고 찾아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가로등에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를 감지할 때도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에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또 땅에 매설해 놓은 전기선이 지나고 있음을 표시한 금속 성분의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경우에도 반응을 하며 차량의 본네트 위에서도 반응을 하여 금속 성분임을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땅바닥에서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속성 위에 다우징을 올려놓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임이 있으며 ATM기와 같이 전기 전자부품을 가동하는 장비에서는 다우징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도 시동을 끈 상태와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다우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실험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이제부터 복다우저의 탐사를 눈여겨보시면 매우 정직하게 움직이는 다우징 탐사 장면을 보시고 땅속에 어떤 징후들이 있음에 대해 분명한 의혹을 가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다우징의 반응이 지하에 동공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이성적인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런 곳에 관로가 묻혀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닌 여러 개의 관로가 묻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개미굴처럼 저렇게 얽히고 설키게 관로를 파 놓은 것인가. 여기서 반응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우징이 탐지하고 있는 깊이에 관로를 설치해 놓을 수 있는 것인가를 의심해 보신다면 그것이 북한이 파들어온 땅굴인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설치해 놓은 관로들인지를 분명하게 유추해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지역은 다우징이 어떻게 탐지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곳 탐사 영상을 통해 땅굴인 것으로 확신이 드신다면 빨리 국가정부기관에 탄원해 주시고 군과 민간이 이것을 들춰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을 보실 때 결과만을 보시기보다는 과정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다우저의 다우징이 신뢰감이 가는 다우징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며 결과론적으로 땅굴이 맞다라는 일치된 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근본 작전은 소규모 천공만 하면서 뻥 뚫린 땅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번 작전에서 땅굴일 정황이 확실하고 그동안의 다우징 탐사 결과도 신뢰할 수 있겠다는데 이룰 수 있어서 국민들께서 북한 땅굴에 대해 대거 눈을 떠서 속히 정부에 촉구해 주시고 땅굴 발굴에 힘을 모아 북한의 남침 야욕을 봉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없어요. 반응이. 요 자리에서부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하듯 이렇게 하면은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요 자리가 출렁출렁 해줘야 될 자리인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자, 이곳을 가서, 자, 여기서 열리네요. 그죠? 자, 이게 안 돌아가고 하면서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서 열려서 그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체크했던 이쪽으로 교통호를 새로 냈다 라는 자리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 라인이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라인이 아닌 자리죠.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가보면은, 자, 벌어지죠? 벌어져서, 자, 예상대로. 어제는, 요 라인에서, 여기까지, 여기 언저리만 지금 간 것으로 어젯밤에 체크를 하고 갔는데, 자,
이렇게 가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어젯밤에 우리가 철수하기 전에 체크했던 자리고요. 그 후에 밤 사이에 저 옆 라인과 교통호를 파서 추가적으로 간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갔을 거라고 다른 곳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한번 탐사를 해봅니다. 자, 가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열리고요. 열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닫히는 이 상태.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가면은 좌우로 열리고, 요거를 숙여서 이렇게 해서 90도에서 확 숙였습니다. 확 숙여도 이게 공기 반응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확 수그려도.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팍 수그리면 더 팍 숙였죠? 자, 이렇게 하고 가도 이게, 자, 가서 이게 딸깍하는 살짝 닦아가죠? 여기 가서 딸깍하죠? 옆 라인하고 지금 여기 붙었습니다. 옆 라인하고. 그러면은 요 라인이 옆 라인을 보시면은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는데 어젯밤에 체크를 해놓고 저쪽 공은 멈춰 있는데 이쪽 공은 가나 멈추나 봤더니 이쪽 공은 계속 가서 이만큼을 60cm를 더 간 걸 본 거죠. 그 뒤로 해서 지금 이렇게 던진을 더 추가적으로 밤 사이에 한 10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갔는지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가기 전에 요 사이에 가다가 막히니까 우회를 해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와다가 이쪽으로 어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갔을 거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냥 아닌 자리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도 많이 해서. 자, 이 자리에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네요. 여기서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공기 반응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바로 내내 이쪽 저쪽 3m 떨어져서 뒤로 후진해서 와가지고 3m 정도 지나는 자리에서 바로 붙어버리네요. 자, 일로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가다가 막히겠죠. 또 뭐 자기가 소설대로 해놓고 자기가 한다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자연에 나오는 그냥 흐름만 읽을 뿐입니다. 자, 뭐 역시 멈추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도는 반응이 나오죠. 자, 이쪽에서 보면은 안 돌아요. 여기도 안 돕니다. 이쪽에서 도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돌지요.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봤다고 치면은 이렇게 갑니다. 자, 끝나네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은 지금 저쪽으로 라인하고 거의 뭐, 그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서 끝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요렇게, 원 라인이 이렇게 정도 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벌어지죠? 요거 가도 벌어지죠? 공간 반응이 열렸다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끝나네요. 여기 가서, 여기서 끝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돌고, 이렇게 하면 돌고. 그럼 여기를 가면은 계속 갔느냐? 한번 봅니다. 자, 가서 계속 가네요. 옆 라인하고도 붙었다는 얘기겠네. 여기서 끝나네요. 역시 끝나고, 자, 요 라인, 옆 라인 어디 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는 옆 라인이 아마 요 정도에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서 벌어지는데 요 옆에 보면은
여기는 없고 가면은 자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벌어지는데 본 라인은 저쪽인데 조금 더 팠네요. 이쪽으로. 자. 여기는 없어요. 자, 이쪽 라인 정도 되죠? 자, 이쪽으로 가는데 아까 요 뚝에서 지금 돌았단 말이에요. 자, 역시나. 그래서 일로 쭉 가는지 한번 가봅니다. 가다가 멈추는지. 역시 정상적으로 가네요. 자, 근데 더 탐사를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오다가 우회했다가 가서 다시 들어와서 하는 거리면은 4m, 8m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정상적으로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라인이 다른 놈들은 옆에 라인들은 이만큼 갔는데 얘는 8m를 뒤떨어져 있어야 정상이겠죠. 7, 8m가 떨어져 있어야. 한번 뭐 이게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요. 자,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라인상으로 가서 돌아서 한번. 이 남이 밭이라서 이게 통과하기가 참 애매하네. 여기. 여기. 거의 맞나요? 센터 쓰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거의 뭐. 옆으로 재면은 이렇습니다. 센터. 자, 요거를 한번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따라가 봅니다. 많이 갔네요. 끝나가는 분위기네? 광장은 아니겠지, 도는 게?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럼 이 라인이 여기까지 왔으면 요 뚝으로 보고 옆 라인은 어디까지 왔는지. 옆 라인 저 라인을 볼까요? 이쪽을 어제 이쪽을 볼까요? 반응이 오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납니다. 요 센터로 해서 갔다는 얘긴데 자, 여기 끝나는 가는 흐른가? 자, 안 돕니다. 여기서 끝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서 기분이 오네요.
돌죠? 안 돌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놈은 저 뚝 밑에까지 왔는데 요거는 미터 수로 된다 그러면 한 3m 정도 더 왔네요. 3m 정도. 옆 라인 한번 가볼게요. 요거보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더 많이 갔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더 됐을 거고, 기운이 오네요. 여기 오네요. 여기는 왔어요. 끝나는 흐름 오네요. 끝나네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재면 십자가 두 개 만나죠. 공간이 돌아갑니다. 이쪽에서 재면 안 움직이죠.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 요 상황, 여기서 재니까 어제 쟀던 거하고 거의 맞네요. 상에 어제 가운데에 파이프 라인 2개 박아놓은 거하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가 센터인데 딱 맞아요. 그러면은 이놈은 여기로 왔고, 이놈은 저기로 왔고, 저놈은 저 뚝에 왔고, 그놈이 조금 느리네요. 지금 탐사한 라인이 저쪽에서 이렇게 보였잖아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서 이렇게 가서 저 옥수수밭 끄트머리 코너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 라인 쪽에 중간에 뚝을 좀 지나쳐서 고구마밭으로 간 라인이 바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이쪽에서 와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간 라인이고, 그 옆 라인이 이제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뚝까지 간 라인인가요? 그러면? 요 라인이요? 네, 요 라인이 뚝 밑에 뚝 마무리 끝나는 부분. 자, 공기 반응을 깊이가 있는지 없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없죠. 결국은 뒤로 역으로 3m 정도를 이쪽으로 해서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면은 1m, 2m, 네네, 3m가 조금 안 되겠네요. 3m, 이쪽으로 3m, 1m, 2m, 3m 되죠? 이 뒤로다가 3m, 3.23, 3m 정도, 그 다음에 뒤쪽으로 3m, 조금 안 되는 수준. 차가 없죠. 그쪽으로 해서 채보면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3m를 전후를 떨어져서 교통호를 파서 그 나오는 흙을 가지고 와서 메꿔 오고,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도 교통호를 팠는지. 자, 저쪽으로 팠으니까 여기는 라인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라인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쪽에서 체크를 하면 양쪽으로 팠는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올 겁니다. 자, 기운이 오네요. 자, 옆으로 팠네요, 역시. 자, 이렇게 가서 정상적인 라인 크기만큼 1.5m.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끝났고, 이쪽으로 가면, 자, 옆 라인으로 가서 재면은, 자, 여기 라인이죠? 요짝 라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라인이 가고 있고, 라인이 이어서 T자로다가 갖다 붙여놨다라는, 이렇게 전진해서 가면서 양쪽으로 뚫어서 가서 이렇게 붙어졌다는 얘기죠. 역시
다른 데서 하는 거와 지금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식으로 했네요. 단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데서는 본라인을 살려놓고서 교통호성으로 요것이 평창이나 이쪽 일본식 주원자리 같은 경우는 70cm 정도 사람 하나 빠져다니는 정도 요 정도의 교통호 내지는 요거보다 조금 넓은 1.2m 정도의 교통호 그 정도. 그리고 조금 광장으로 집결되는 경우에는 1m에서 2m 정도의 교통호를 파는 것을 봐왔습니다. 다우징 탐사로. 근데 여기는 정확히 자료재인 결과 탐사 결과는 1m 45, 1m 50, 1m 40, 50 정도 사이 정도의 라인을 맞추고, 그러면은 만약에 소형 TBM이 있다 그러면은 1.5m 반경을 뚫어내는 원형 저기가 일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 근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쪽 산, A산에서 B산으로, 구글로 체크를 하면은, 청룡정이라는 산에서 이쪽 산까지 750m, 청룡정 뒤쪽 거리, 모처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의 격실 광장까지의 거리를 합치면 한 1km 정도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한 900 몇십 미터 정도, 900m 전후의 거리더라고요. 우리 권대성 사장님께서 아침에 구글에서 거리를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750m. 그래서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100m 정도 전후되고,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100m 조금 빠지는 수준. 그러니까 200m 하면은 750에 950 정도. 그러니까 900 한 몇십 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서 가다가 이쪽으로 T자로 뻗어가지고 지금 같은 라인 수가 저쪽 광장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어요. 이쪽 거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400m 정도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측 거리를 한다 그러면 200m, 300m, 400m, 한 4, 500m 정도 되겠네요. 산 밑에까지만. 그런 라인인데 이쪽으로 오는 라인을 오다가 우리가 저쪽 한 16m, 18m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추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와서 8m, 7m, 3.5m, 3m 하면서 여기에 체크 이 말뚝을 박아가면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10cm 정도 남았을 때에 녹음기를 꺼내고 새로운 녹음기를 입수를 시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라인이 역대책을 해가지고 여기서 뒤로 후진을 해서 3m 정도를 후진을 해서 양쪽으로 출구를 내서 요 출구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격시 시작되는 부분인데 일로 가서 옆 라인을 따라서 가다가 옆 라인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서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간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본 라인이 오는 요 라인 본 라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끝나죠. 요 3m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오다가 우측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옆 라인을 타고 오다가 다시 붙어서 뒤로다가 정상적으로 가는. 이거 이쪽에서 시간 충인 거에 비해서 가서 체크를 옆 라인을 해보니까 다른 라인에 비해서 조금 덜 갔더라. 한 3m 정도 덜 갔더라는 얘기죠. 이론상으로는 여기 한 3.2m, 이쪽 3.2m를 파고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2m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녹취록은 현재 가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새로 키니까 떨어져 가지고 새로 들어봐야 되겠다. 1시간 정도 녹취가 됐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 나온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오늘까지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3박 4일간의 시추, 크게는 구구멍을 2번씩 뚫었습니다. 최초로 A구멍 1번 시추, 여기서 한 300m, 400m 정도, 400m 사이에 떨어진 곳에서 1번 시추를 했는데, 그 시추에 1차적으로 첫날 오전에 30m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27m를 뚫었어요. 30m, 27m 뚫은 거는
정상적으로 보통 다니는 출구들이 20m 전후로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25m, 27m, 30m만 뚫면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1번 시추 구멍을 30m, 여기 요 구멍을 27m를 뚫었습니다. 27m를 뚫은 이유는 그쪽보다 이쪽이 지대상으로 조금 몇 미터 정도 고도 차이에서 낮을 것이다 해서 그 정도만 뚫어도 충분하다. 왜? 23, 4m, 2, 3m로 갈 수 있다고, 다른 현장에 비해서. 다우징으로는 27m 정도 저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30m 충분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영상 촬영 쭉 한 거 마냥 오고 30m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오면서 통과하는 순간에 5시 10분, 20분 상간에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녹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래서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지나가는데 이 깊이가 가서 멈칫하는 현상도 없고 특별한 현상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여기는 뭐였냐, 깊이가 오류가 났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 10시에 전호지에서 다시 와가지고 공에다 대고 공의 깊이, 남은 깊이를 측정하니까 7m에서 7.5m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엘로드로. 그래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날 최종 결정을 다른 구멍, C 구멍을 뚫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 구멍을 다시 뚫자. 그래서 1번 시추 구멍을 30m에서 추가 굴착으로 40m 전후를 뚫으면 가능하다. 37m가 나오니까 그거보다 깊어봐야 뭐 몇 미터 정도는 아니야. 40m 전후 최대한 뚫어보자. 그래서 뚫은 와중에 35m에서 37m에 잘 안 들어가다가 거기서 툭툭툭툭 조금 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쭉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조금 빠르게 툭툭툭툭 들어가다가 또 37m가 지나면서는 속된 얘기로 죽어도 안 들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안반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고로 35에서 37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갖다가 뚫고 나서 녹음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급하니까 둥그런 이 정도 원통을 한 사람이 잡기에는 안 되고 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요 정도 크기, 폭으로 본다 그러면 한 7, 80cm의 원통 정도의 직사각 정도 내지는 원통 정도의 이 정도 크기를 갖다가 시추 구멍한 자리에 묻더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속에다가 밴딩을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서 녹음을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밑에서 굉장한 굉음, 드릴 소리류 비슷한 굉음, 뭐 사람이 뭐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잡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막 굉장히 많이 1시간 7분 동안 녹취가 되어져서 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약간 꺼내는 시간 포함하면 상당히 한 40분, 50분 정도의 드릴 소리류, 막 드르륵 하는 드릴 소리류의 녹음이 생생하게 잡혔고요. 조만간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추로 와서 그러면은 저쪽에서 35에서 37이 나온다면 여기는 지대가 낮으니까 35, 37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뚫어보자. 혹시 1, 2m 때문에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48m까지 최대한 뚫읍시다 라고 업자분과 결론을 맺고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48m를 향해 뚫어 나가는 와중에 41m에서 속된 얘기로 죽어도 안 뚫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안반이, 그리고 뚫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41m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는 구간이니까 굳이 어렵게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기름 낭비 하지 맙시다. 41m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무렵에 8시, 7시 반경에 여기를 도착해가지고 오니까 한 3.5m 정도, 4m 안쪽에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추적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하는데 10시 몇 분 정도에 여기를 와가지고 11시가 조금 안 되지, 10시 몇 분 되겠죠. 여기 와가지고 더 이상 시추원 자리에 딱 와가지고 전진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약 한 50여 분간을 전진을 안 하고 공태를 살피는데 우리가 위에서 녹음 파이프를 집어넣고 수위를 재는 파이프, 수위를 재면서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를 재보니까 11m까지 들어간 거를 보고 다시 꺼내서 다시 제가 다시 집어넣으려고 넣다 보니까 6m에서 물이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11m가 물이 쭉 빠지는 순간에 이제 소설을 써보는데 갑자기 구멍을 뚫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쭉 나오니까는 동원이 돼가지고 가서 위로 구멍을 한 10분 전후 동안에 막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고 나가지고 그
위에 이제 맞고 나니까 위에서 다시 위에서 물이 여기 지역이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막 금세 차올라서 수위 높이는 정상적인 수위 높이 6m까지 차서 있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나 또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 시축구멍이 다우징으로 33에서 35 정도로 지나가는 것으로 다우징 판단이 되어져서 35 정도, 33에서 34에 두 번 체크, 35에 한 번 체크, 33에 한 번 체크. 그래서 34m 플러스 마이너스 1m. 그럼 33에서 35는 지나갈 것이다. 거기에 조금 더 오버한다고 쳐도 35m에서 36, 7 정도 안에는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35m라고 6m라고 봤을 때에 35m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동굴이 나가고 있는데 줄이 와서 여기 와서 녹음기 줄이 맹맹맹맹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올려가지고서 33m만 녹음을 걸자. 그럼 33에서 35 사이에 다우징이 나왔으니까 다우징을 믿고서 한번 33에서 35에 걸자 그래가지고 녹음기 줄을 재가지고 33m의 라인을 맞춰가지고 끄트머리 라인을 이렇게 땅굴 천장 부분에 간당간당하는 수준의 33m를 갖다가 위에서 체크를 막 해가지고 이게 33m 라인을 체크를 해놓고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가지고 조금 판단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나가는 현상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려고 집어넣다 보니까 33m는 조금 남았는데 31.6m 되는 자리에서 바닥이 닿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뚫은 자리는 41m입니다. 그러면 줄을 놓으면은 줄은 한 45m가 넘는 줄이기 때문에 쭉 놓으면은 41m까지는, 그리고 흙이 조금 찼다고 쳐도 40m, 39m는 차야 됩니다. 물이 내려가야 돼. 뭉치가, 녹음기 뭉치가 밑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놨기 때문에 쭉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3m만큼의 체크를 해가지고서 묶어놨어요. 그것도 댕공댕공 밑에 라인 구멍이 더 있지만 댕공댕공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녹음을 다시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녹음을 집어넣다 보니까는 31.6m에서 바닥이 닿는 느낌이 나오면서 여기를 재니까 33m에서 1.4m가 빠지는 자리에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바닥 같은 현상이 나오고, 줄을 놔도 그냥 흥건히 그냥 있더라는 얘기예요. 빨리 들어가질 안 하고. 왜? 밑에 41m인데 쉽게 해서 31.6m라고 그러면은 근 9m, 10m가 더 남아 있어서 흙이 좀 다소 찼다서 1.몇 m, 1m 몇십 cm 찼다고 치더라도 더 빨리 들어가야 정상인지 퉁 오면서 땅에 닿는 느낌이 오면서 줄을 놓으니까는 더 이상 빨리 들어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그러면은 33m에서 1.6m, 1.4m의 폭에 그럼 천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천장을 막았다면 31.6m부터 천장으로 아래 2m의 땅굴, 1.5m의 땅굴이라고 그러면은 31.6에서 33 정도의 땅굴이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가 31.6이면 아래로 1.5m, 33m의 1.5m라고 생각하는, 폭이 1.5니까 깊이도 1.5라고 추측을 한다 그러면 33m, 31.몇m에 33, 그래서 31m에서 쉽게 해서 33m 사이에 땅굴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비롯해서 김일성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땅굴 탐사를 하는 우리들도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도 약간의 불신들이 있습니다. 폭을 재는데, 땅굴 폭을 재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깊이의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의 차이에 있어서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오류가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다우징을, 이 엘로드를 탐사를 하면서 순간순간 이것이 오류가 발생하고 물질이 없어서 풀어내지 못하고 땅굴을 찾아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망감을 맛보고, 또는 나라의 단체에서 땅굴이 아니다라고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수시로, 하루에도 정말 과장하면 몇 번씩 들 정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3박 4일의 작전 속에서의 이 엘로드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감에 찬 모습은 뭐냐? 엘로드는 과학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1번 시축구멍, 2번 시축구멍의 깊이 35에서 37, 여기에서 31에서 33의 땅굴이 지나간 것은 굉장히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 다우징 엘로드로 2, 3천원짜리 밖에 안 되지만 얇은 것은 뭐 600원 간다고 그러면서 사주신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엘로드는 과학이다 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게 되면 몇몇 분들이 위기감을 조성한다 내지는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만 하더라도 저 전봇대 앞에 지역에 여기서부터 한 20m 정도에 와가지고 이틀간을 작전을 안 했어요. 걔네 작업을 안 했습니다. 지하에서 딱 멈춰 있었어요. 그 동안에 걔네들이 저쪽 라인으로다가 총동원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하루 개양이 제가 2년 3년간을 탐사를 하면서 하루 나가는 평균의 길이를 약 한 조금 나갈 때는 1, 2m에서 1.5m, 2m 나가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3m 나가는 것도 봤고요. 5m 나가는 것도 봤고 보통 7에서 8m 정도는 정상적으로 나갈 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도 처음에는 7, 8m 정도를 오다가 요 근자에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다가 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하루에 최대 30m까지 뚜는 것을 며칠간을 봤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원이 동원이 됐다, 도구가, 땅굴 파는 도구가 보강이 됐다, 그리고 뭐, 땅이 조금, 파기가 수월한 그런 거. 물론 뭐, TBM으로 뚜는 것은 안반이야 더 빠르지, 물른 흙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은 병력이 총동원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이틀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내려다 보니까, 이쪽에 저 위 3m 여기서부터 한 200여 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갈라져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틀간 작업을 안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붙어서 하루에 막 20m, 30m를 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그제 저녁에 거기를 개통식을 했어요. 격실 광장과 출구형 교통호가 가서 만나는 작업을 저녁 7시 전후 6시, 7시, 8시 사이에 했을 것으로, 왜냐면 5시 20분, 30분경에 이 격실과 2.5m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통과를 하고서 여기로 갔으니까 5시 20분이라고 그러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충분히 갖다 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시 전후에 그 지역 대부분 6, 7m씩 남겨놓고 대기하는 것을 봤어요.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쪽은 한 60m, 70m 남았는데 3일 만에 다 와서 붙는 것을 봤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후에 아침에 오니까 마지막 어저께 작전하는 날 보니까 아침에 오니까 아침 한 8시,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오니까 2.2m, 3m 정도 뚫어놓고 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어저께는 오면서 저쪽에서부터 여기 오늘 아침 나간 것까지 해가지고 약 25m 정도를 대략 눈대중으로 30m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30m는 안 되는 20m의 라인을 3교대로 돌려서 지금 뚫고 있어요. 예전에 7, 8m 정리하면 7, 8m 나가던 것을 병력을 총동원해서 하루에 2, 30m씩 뚫면서 A산에 갖다 붙이고 거기서 T자로 갈라나온 라인이 다시 병력이 갑자기 속도가 아침에 2시간, 2-3시간 동안에 조금밖에 안 나가던 것이 갑자기 막 빨라지는 현상이 오면서 저 산 안으로 급격히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뭔가 걔네들이 준비하는 목적되어진 날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목표한 어느 몇 월 며칠까지 여기다가 다 붙여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초반 이 밑에 걸어 오르면서 멘트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과거 인천 계양에서 지금 4번째 작전을 한 것인데 4번째 4차 작전을 하면서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많고요. 4차까지 할 때까지도 후원한 분이 있지만 특히 이번 것만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뭐 거액을 뭐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소액이 모여서 이번 작전을 하게 됐는데, 이번 작전의 구멍수는 3구멍을 예정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구멍을 2번씩 뚫으면서 4구멍을 뚫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구멍을 이틀간 시추를 하면서 들어간 금액은 시추원은 비용으로만 17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기거하면서 한 여관비, 그리고 식사 및 기타 잡비, 음료수 및 기타 음식물 이런 것을 써서 기타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은 210만 원 정도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런 35m 7m의 라인과 31m 33m로 추정되는 라인, 깊이로 본다 그러면 40m와 38m와 41m를 쉽게 해서 40m가량을 양공을 뚫어낼 수 있는 굉장한 효과, 그리고 소액이지만 이 소액으로서 우리가 인천 계양 및 전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A산에서 B산으로 움직이는 지하 깊은 격실 광장에서 격실 광장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 깊이가 31에서 7m까지의 깊이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산으로 들어갔을 때 격실 광장 역시도 35에서 40 정도의 깊이의 격실 광장이 위치한다라는 가측정치의 결과물을 얻었고요. 그리고 A산에서 B산으로 움직일 때의 일반 출구와 다르게 좀 깊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격실 광장이 생각보다 깊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같은 깊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좋은 결과물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출구 오리지널로 병력이 나오는 출구들은 저쪽 계양역 근처에서 기지창으로 인입되어지는 라인은 지하 31m에서 33m의 기지창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물을 얻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구가 나가는 깊이에 16.5m에서 18m 전후에 그 사이의 라인으로 나간다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구는 20m 안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광장으로 다니는 교통호성 출구들은 30m로 다니고, 지하 격실 광장, 이 계양구에만 해도 격실 광장이 20곳이 넘습니다. 그 광장이 깊이가 35, 40 전후에 있다라는 것을 귀중한 결과, 즉 200만 원 전후에 적은 소액으로서 다른 작전에 뭐 3천, 5천, 1억, 2억, 3억씩 들어가도 못 찾는 땅굴을 200만 원 전후에 210여만 원의 소액으로서 이 엄청난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에서 스스로 좀 만족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뻥 뚫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음에 좀 아쉬움을 갖고, 추후에는 금액을 약 한 1,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최소 1,0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이번을 하면서 구상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번 작전 후에는 좀 1,000만 원 정도의 좀 중규모 정도로 해서 돈은 많이 크게 안 들이면서 결과물을 정말 얻어낼 수 있는 작전을 한번 인천 계양 지역에서 준비를 하겠고요. 인천 계양 지역에 들어와 있는 북해 땅굴을 파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긴장을 바짝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자막으로 좀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는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후원과 기도를 힘을 합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물이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하 세계에 수많은 땅굴들이 있는 것은 제 명예를 걸고, 그리고 땅굴하는 분들의 명예를 걸고 분명 있는 것 사실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막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들의 지하 세계의 소리와, 그리고 엘로드만이 아닌 녹취 소리, 그리고 지상에 나타나는 산속과 들판과,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나무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나무 및 기타 지하에서 올라오는 조그만 소주컵만한 구멍들, 그리고 소리들, 그리고 전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분들의 제보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국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단 저희 단체뿐이 아니라도 땅굴을 하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물질이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후원해 주셔서 반드시 이 지하세계의 땅굴을 속속들이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땅굴이 인천 계양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평창에서 얘기를 하고, 남양주 수석동에서 얘기를 하고, 남양주 광사동에서 남양주 지금동에서 얘기를 하고, 양주 광사동에서 얘기를 하고, 과거에 뭐 연천이나 파주나 문산, 그다음에 김포, 경기도 화성, 그다음에 남양주 묵현리, 뭐 기타 이런 여러 지역에서 땅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볼 때에 그 지역만 있는 땅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서 지금 몇 년째 손바닥 보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인천 계양에 있는 땅굴 노선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만 있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지역에 살으니까는 안심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국방부에서도 1990년도 사하 땅굴을 발견한 이후에 최소한 20개 이상의 땅굴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철책을 넘었다라는 이유의 얘기를 했는데, 벌써 90년도 이후에 벌써 26, 7년이 흘러가는 이 상간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뚫고 그냥 있었느냐? 이 지역도 지금도 현재 산과 산을 잇고 본갱도는 벌써 지하로 지나갑니다. 본갱도는 지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격실 광장과 광장을 잇는 노선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은 꼭 땅굴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나라의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산에서 뭐 흙 묻은 사람, 그리고 가방을 맨 사람, 이스 털면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에 토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차비를 모르는 사람, 물가를 모르고 오는 사람 다 신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다니면서 어젯밤에도 여기서 새벽 2시 반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택시가 하나가 내려오길래 갑자기 나가서 손을 들었더니 세워주면서 우리 지금 산속에서 땅굴 파다 오는데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는데, 너무 속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땅굴을 파다 왔다는데, 예? 물론 그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하 땅굴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터널 공사를 하는 땅굴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 전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 요즘 시대에 대북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이게 반공의식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기 좀 좋은 시대가 오니까 이런 반공의식이 좀 너무 좀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 땅굴로 인해서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한 대위님이 정보 대위님이 베트남어와 영어를 잘하시는 홍보 담당을 하시는 그 정보 담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땅굴로 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시내를 다니면서 베트남민들이 하는 얘기를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뭐 땅굴로 해서 전쟁이 난데 땅굴로 쳐들어온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가서 미군한테 우리나라에 보고를 했더니 속된 얘기로 묵살을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땅굴로 쳐들어와서 베트남의 군까지도 들어가서 땅굴이 연결이 돼서 250km의 땅굴이 파져서 뭐 호미로 팠다는 얘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 지질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만서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땅굴이 부지기수로 들어와 있고 이 산도 격실이고 저 산도 격실이고 저 산도 격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땅굴이고 저기도 땅굴이고 저기도 땅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파보자. 지하에서 드릴 소리도 나고 TBM 소리도 나고 막 곡괭이 소리, 삽 소리, 심지어는 사람 소리, 심지어는 더 나가서 차량 소리, 오토바이 소리, 뭐 컴프레서 소리, 예? 공기에 에어로 물 빼는 소리,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갖는 방송국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정치인들이 의정자들이라든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 현상에서 조금 비약하면 베트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주위분들과 얘기하셔서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 모두와 저와 그리고 땅굴 파는 단체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되어서 진정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땅굴로 인해 근원이 원인이 되어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제2의 6.25 같은 피를 흘리는 마음의 아픔 이산가족이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 의정자들 그리고 국방부 이런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작전의 브리핑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